자녀 교육은 정답은 없지만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는데요. 이 중에 두 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가장 좋다고 판단되고 있는 유형, 하나는 최악의 유형입니다. 가정교육은 뇌피셜들이 많아요.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뇌피셜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로렌이라는 분인데요. What is your parenting style? 당신은 어떤 양육의 스타일을 하고 있나요? Why does it matter?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권위 있는, 권위적인 거 달라요. 권위 있는 양육 방법에 관한 거죠. People often wanna know. 자, 사람들 흔히 알고 싶어해요. Which parenting style? 어떤 양육의 스타일이 their use.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양육 스타일인가를. Which one is best overall?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전반적으로 좋은 것인가. The truth is that 진실은 there is no one right way to the parent. 양육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정답은 없어요. 딱 맞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is parenting style 그러나 양육의 스타일은 most expert 대부분의 전문가가 including American Academy Pediatrics라는 뭐 AAP 그런 것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recommend 권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authoritative approach 권위 있는 접근입니다. 그럼 권위 있는 접근법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가장 정답이란 말은 아니겠지만 가장 그래도 정답에 가깝다 정도로 하죠. You put another effort.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Creating. 만들고 maintain. 유지하는데 positive relationship with your child. 아이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아이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서슴없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부정적이란 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you explain the reasons behind your rule. 당신의 규칙에 또는 룰에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 하는지.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뭐 구체적 예를 든다면 뭐 저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설거지는 누가 뭐 빨래는 누가 함으로써 서로 대화를 해서 누가 선정할 건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누죠. 집안일을. 그 다음에 you set limit 제한 한계를 두고 enforce rule 룰을 강제해야 돼요. 그 대신 그리고에 대한 consequence 안 했을 때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받아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꼭 권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your child feelings 아이들의 감정도 고려해야 돼요. You must positive discipline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discipline 훈육의 strategy 전략을 이용하세요. such 이를테면 praise 칭찬한다든지 reward 보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제가 하는 칭찬은 잘하면은 잘한다고 칭찬도 하지만 보답이라고 한다면은 잘했을 때 제가 한 번 정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를 가니까 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집안일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준다는 것을 꼭 보여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리미트, 한계와 룰이 있지만 너희들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라는 아이들의 감정도 고려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겠지만 자, 두 번째 유형 이게 최악이에요. 바로 authoritative 권위적인 게 아니라 권위적인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독재자 스타일의 parenting이에요. 부모는 affect child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나. When raised by authoritarian parent 권위적인 부모에서 자라났을 때 아이들은 흔히 well behaved at home 가정에서는 행동을 잘해요. 이게 정말 문제아들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문제아란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문제아란 말은 집에서의 문제아도 있지만 사회 문제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집에 있는 문제아도 문제아지만 얘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사회 문제예요. 바로 범죄자가 되죠.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는 잘 행동해. 그러나 밖에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살인자 중에도 이런 학생도 있다는 거 아시죠?
집에서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왜 이러지 얘가? 라고 생각하는 거. 하여튼 권위적인 부모에서 자라났을 때 아이들은 집에서는 행동을 잘하지만 그래서 착한 아이가 돼요. 이런 아이들이. 착한 아이 좋아하지 마세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live with classmate or friend,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화합이 되지 않아요. Kids may struggle. 또 이런 아이들은 다음에 네 가지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social skill, 사교 스킬. 아까 말한 대로 친구들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사교적인 스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ndecisiveness, 우유부단함과 trouble, thinking,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우유부단하지 않아. 나는 과감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과감하다는 것은 폭력성과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폭력성하고 적대적인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 on your own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고 판단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폭력적 집단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low self-esteem,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자한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저형적인 특징이죠. poor judge of character,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독재자 옆에는 꼭 어떤 사람이 있죠? 아부꾼들이 많죠. 또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독재적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전부 다 무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은 유능한데 올라갈수록 무능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대부분 유능하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일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무능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판단을 잘 못해요. 다섯 번째, 이게 딱 폭력적이 나오죠. anger management, 분노 조절이나 resentment, 분노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 분노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화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럼 이거 뭐예요? 분노장애예요. 이거를 우리들은 어른이 화낸다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화를 내는 자체는 나쁜 거예요. 어때든 간에 좋은 건 아니에요. 분노는 조절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요즘 하시러티. 적대감이 있고요. 사회에 대한. 근데 공격성이 드러나죠. 이 연관된 건데 하나의 집단을 적대적으로 보면까지 그럴 수 있죠. 아, 쟤 왜 저래? 라고. 그러나 공격적인 것도 함께 발현돼서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정확히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이번에 사태에 있었죠. 일반적으로 독재자의 가정하게 보여주는 유형인데요. 앞에 있는 게. 사후적인 폭동 상태를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적대적인 걸 넘어서 폭력적 행동까지 도발되는 거. 이게 바로 정확하게 권위주의적 집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그래요. 저는 아동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사회 공동체에 대해 분노와 적의 그리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야생 들짐승 같은 모습을 키워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교육은 국영수가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협력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한 개인으로서 키워야 할지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가장 쉬워요. 들짐승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노? 조절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회에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 이지매라고 하죠. 학생들, 약한 학생들 괴롭히는 학생들. 이거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권위적인 집안에 자라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발현되게 되죠. 자, 이제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온 authoritative approach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 모든 전문가가 방식이었죠.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방식입니다. 거기다 구체적인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child whose behavior. 자,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단지 영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죠. 해석해야 되죠. 이런 걸 분석하고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기교적인 접근합니까? 이것은 내용, 컨텐츠를 보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미 고등학교 교육에서 자기가 어때든 뭐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보고 나서 그대로 행동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childhood behavior. 아동의 행동이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돼. 근데 이 아이가 improve, 개선되는 건 when clear limit, 명확한 한계 on their behavior, 그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세팅하고 그리고 enforce, 강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however, parents must agree on, 부모들은 동의해야 돼요. where a limit will be set, 그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동의해야 돼요. 엄마 아빠 동시에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리고 how will use and enforce,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강제할 것인지도 서로 의견을 맞춰야 돼요. The limit and the consequence breaking limit, 한계와 그리고 결과 breaking limit, 그 제한된 상황을 깨뜨렸을 때에 대한 어떤 결과, 그것들이 must be clear, 명확하게 presented to the child, 아이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할 거라고 제시가 돼야 됩니다. Enforcement of limit, 한계를 강제하는 건 should be constant,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firm,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Too many limit, 또 너무 많은 제한은 difficult to learn, 학습이 어렵고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autonomy, 자율성의 기본적인 발육, 정상적인 발육을 막을 수 있어요. 망칠 수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모든 걸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이들은 배우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율성도 키워질 수가 없어요. 제한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The limit must be reasonable. 그리고 그 제한은 반드시 뭐예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In terms of 아이의 age, 나이에 맞게, temperament, 기질, 성질, 또는 developmental level, 발달 전 레벨에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3살 아이에게, 5살 아이에게 너 오늘부터 2시간씩 영어 공부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영어 공부 안 하면 뭐 어쩌고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선 both parents, 두 부모 다, 또는 other adults in the home, 집에 있는 또 다른 어른도 있겠죠. 뭐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지, must enforce limit, 한계를 두는 걸 같이 강제해야 돼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children may effectively,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split the parent, 그 부모들을 쪼개서 분리시켜서 and seek to test the limit, 그 한계를 테스트하려고 해요. with more indulgent, 좀 더 받아주는, 응석을 받아주는 parent, 부모에게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In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to be effective, 효과적이기 위해선 punishment must be brief, 처벌은 굉장히 간소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linked directly, 직접적으로 behave,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처벌이라고 가서 이거 체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체벌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체벌은 이거 범죄입니다. 이제는 이건 전 세계에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 유럽이나 어떤 모든 나라에서 아이에게 매를 댄다는 자체가 이건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게 폭력이야 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키워와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이거 폭력이에요. 이것은 파시스트를 키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자제분이 나중에 서부지검을 폭력으로 들어가서 부시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에게 매를 대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매를 대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착한 아이가 됩니다. 집에서는. 그럼 나가서 뭐가 되죠? 폭력적, 서부지검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퍼니시먼트라는 것을 체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하여튼 간에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가장 전문가들이 이게 가장 현재까지는 좋은 것 같다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방법, 그게 뭐죠? 금방 보았던 거, 권위적인 접근, authoritative approach입니다.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접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authoritative는 그런 얘기예요. 항상 또 얘기하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올바른 방법을 누가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다 몰라요. 여러분이 영어 강사 다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전문가라면 권하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권하는 방법은 뭐죠? 영어는 분명 몰입교육이에요. 몰입교육입니다. 몰입교육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몰입교육이란 건 주변에 영어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몰입교육은 뭐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변에 다 한국어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몰입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 문법도 아니고 단어 암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이다, 뭐 단어 암기다, 구문 독해야 된다, 구동사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면서 까부는 거고, 모든 언어학자는 동의하는 건 영어라는 언어는 현장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 영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당신이 영어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독해도 도움이 되고 듣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표출되는 게 말하기잖아요.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영어로 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말하기는 표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재화시키는 것들은 뭘까요? 독해와 리스닝이 우선 내재화되는 거예요. 영어도 웬만하면 독해할 때도 한글로 바꾸는 습관은 되게 나쁜 거고요.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그러나 한글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빠르잖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가 나쁜 습관을 잡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거라면 가장 좋은 접근, 현재까지 나온 접근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마 동의할 거예요. 웬만한 그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강사나 그런 분들은, 선생님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유는 문법과 단어를 암기시키는 순간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